나는 평생 공장에서 일했어. 20대 초반부터 60세까지 기계 소리 들으며 살아왔지. 솔직히 은퇴하고 나서가 더 걱정이었다. 퇴직금 5천, 국민연금 몇십만 원, 그게 전부니까. 그런데 지금 월 200만 원으로 해외에서 꿈같이 살고 있어. 돈 걱정 없이 바다 보며 커피 한잔하는 삶이 내 것이 될 줄이야. 예전엔 퇴직 후에도 알바 뛰며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할 줄 알았는데 인생은 선택에 따라 달라지더라고. 많은 사람이 은퇴하면 최소 월 30만 400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다. 우리는 한국에서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시야를 넓히면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 그 중에서도 월 200으로도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나라들이 있다. 오늘은 60세 공장 노동자로 정년퇴직한 내 친구 김영수 씨의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퇴직금 5천만 원으로 시작해 현재 태국에서 럭셔리한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그의 성공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비슷한 길을 갈 수 있는지 알아보자. 1. 퇴직금 5천으로 해외 이주, 김영수 씨의 선택. 김영수 씨는 정년퇴직 후 5천만 원을 손에 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한국에서 살려면 집세, 식비, 공과금 등 모든 것이 부담이었다. 특히 건강보험료와 각종 세금까지 내다 보니 퇴직 후의 삶이 막막해졌다. 그러다 우연히 은퇴자 커뮤니티에서 태국 치앙마이 이야기를 듣게 된다. 월 200이면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직접 현지 조사를 나섰다. 태국 치앙마이 월 200이면 가능한 삶. 월세 30만 원 수영장이 딸린 콘도에서 거주. 식비 40만 원 현지 시장과 로컬 식당을 활용. 교통비 10만 원 오토바이나 그랩 태국 택시 이용. 여가비 30만 원 마사지, 골프, 카페 생활 등. 기타 생활비 40만 원 전기세, 인터넷, 쇼핑 등. 퇴직금 중 일부는 비상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정기예금과 월연금으로 조정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했다. 김 씨는 처음엔 불안했지만 한 달만 살아보니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2. 은퇴 후 돈이 아닌 삶의 방식이 중요하다. 다른 사례 2가지. 사례 1. 57세 IT 개발자 출신 필리핀 세부로 떠나다. 김진수 가명 씨는 57세까지 서울에서 IT 개발자로 일하다 퇴직했다. 퇴직금 7천만 원이 있었지만 서울에서 살기에는 부족했다. 연금도 5년 후에나 받을 수 있었기에 그는 고민 끝에 필리핀 세부로 이주를 결정했다. 그가 선택한 생활 방식은 소소한 온라인 일과 여유로운 삶의 균형이었다. 온라인 강의 개설 IT 관련 강의를 유튜브와 강의 플랫폼에 올려 월 5,080만 원 수익 발생. 필리핀 로컬 아파트 거주, 월세 20만 원 수준의 주택에서 생활. 필리핀 전통 요리 체험 외식비가 저렴해 한 끼 3,000원이면 충분. 그는 서울에서 월세, 교통비, 생활비로 버둥거릴 바에야 필리핀에서 즐겁게 지내는 게 낫다고 했다. 실제로 그는 은퇴 후에도 작은 수입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 사례 2. 62세 전직 교사, 베트남 다낭에서 새 삶을 시작하다. 정영희 가명 씨는 30년간 교사로 일하고 62세에 은퇴했다. 그녀는 연금이 있지만 한국에서는 넉넉하게 생활하기 어렵다고 느꼈다. 그래서 베트남 다낭으로 떠났다. 그녀가 선택한 생활 방식은 문화체험과 여유로운 삶이었다. 월세 25만 원, 다낭 시내 근처 모던한 아파트 거주. 로컬 식사 50만 원, 건강한 베트남 음식을 저렴하게 즐김. 요가와 명상 수업 건강을 유지하며 매일 삶을 풍요롭게 만든. 그녀는 은퇴 후 한국에서는 답답함과 비용 부담이 컸지만 베트남에서는 매일이 새로운 경험이라고 한다. 3. 월 200으로 해외에서 은퇴 생활을 성공시키는 방법. 김영수 씨를 포함해 많은 은퇴자들이 월 200만 원으로 해외에서 풍요롭게 살고 있다. 하지만 무작정 떠나는 것은 위험하다.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사전 답사 필수. 무작정 짐 싸서 떠나기보다는 최소 23주 동안 체류하면서 생활비, 문화, 치안 등을 경험해 봐야 한다. 의료 시스템 점검. 노후에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해외 이주 시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
보험은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비상자금 준비. 월 200으로 생활이 가능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다.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비상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으로 수익 창출 가능 여부 확인. 김진수 씨처럼 유튜브 강의, 블로그 수익, 재택근무 등을 통해 소소한 수익을 유지하면 더욱 안정적이다. 결론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난 퇴직 후에도 허리 휘어가며 살아야 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생각을 바꾸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고. 김영수 씨의 말이다. 퇴직금 5천만 원, 월 200만 원.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은퇴 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물론 한국에서 사는 것도 방법이지만 세계에는 우리가 몰랐던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 60세 이후에도 행복하고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다. 지금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퇴직 후 월 200만 원으로 럭셔리 은퇴 생활. 다음 이야기. 앞서 우리는 퇴직금 5천만 원으로 해외에서 품위 있는 은퇴 생활을 시작한 김영수 씨와 비슷한 사례들을 살펴봤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현실적인 준비 과정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필수 요소들을 더 깊이 살펴보자. 1. 은퇴 후 해외 정착. 막상 가보니 예상과 달랐다. 사람들은 해외에서 저렴한 물가로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모든 게 완벽할 거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 김영수 씨 역시 태국 치앙마이에 정착 후 예상치 못한 몇 가지 문제에 부딪혔다. 첫 번째 문제, 외로움과 문화 차이. 초반에는 새로운 환경이 신선하게 다가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찾아왔다. 현지 언어도 익숙하지 않고 주변에 한국인 친구가 많지 않으니 대화 상대가 줄었다. 해결책. 한인 커뮤니티에 적극 참여, 현지 한국인 모임, 카페, 교민 행사 등. 현지 언어를 간단하게라도 배우기, 기본 인사, 시장에서 가격 흥정하는 법 등. 두 번째 문제, 의료 서비스 이용의 불편함. 김 씨는 한국에서야 병원에 가는 게 익숙했지만 태국에서 갑자기 감기에 걸려 병원을 가려니 막막했다. 보험 처리 방식도 다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다. 해결책. 현지에서 한국인이 많이 찾는 병원을 미리 조사. 해외 장기 거주자를 위한 건강보험 가입, 국내 보험을 유지하면서 해외 보험도 활용. 주요 병원 위치와 응급 상황 시 대처법 숙지. 이처럼 해외 생활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월 200만 원으로도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2. 해외 은퇴 생활을 위한 필수 준비 리스트. 장기 거주, 비자 및 체류 허가 문제 해결. 많은 국가들이 은퇴자들을 위한 장기 체류 비자를 제공하지만 조건이 각기 다르다. 예를 들어 태국 리타이어먼트 비자 50세 이상, 은행 잔고 800만 원 이상. 필리핀 SRRV 비자 50세 이상, 예치금 2천만 원 정도 필요. 베트남 은퇴 비자가 따로 없으나 장기 관광 비자 활용 가능. 반드시 비자 정책을 미리 조사하고 필요한 금액과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해외에서 사용할 자금 관리 전략. 해외에서 한 번에 큰 돈을 들고 가는 건 위험하다.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관리하려면 해외에서도 활용 가능한 금융 전략이 필요하다. 추천하는 방법. 국내 은행의 해외 출금 수수료가 낮은 계좌 개설. 환율 변동이 적을 때 미리 환전해 두기. 신용카드보다 해외 직불카드 체크카드 활용. 또한 퇴직금을 한 번에 쓰지 말고 월 200만 원을 꾸준히 인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짜는 게 중요하다. 3. 은퇴 후 돈 쓰는 법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한국식 소비 습관을 버리지 못해 생활비를 과도하게 쓰게 된다. 해외로 가면 모든 것이 싸다고 착각하지만 잘못 소비하면 돈은 순식간에 바닥난다. 사례 1. 한국인 사장님이 운영하는 가게만 가면 돈이 금방 떨어진다.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지에는 한국인을 위한 식당과 마트가 많다. 하지만 한국 식재료나 한식당은 비싸다. 김 씨도 초반에는 매일 한국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생활비 부담이 커졌다. 해결책. 현지 시장과 로컬 마트에서 식재료 구입. 한국 식당은 가끔 특별한 날에 방문. 사례
이 대형 쇼핑몰에 자주 가면 생활비 초과. 한국에선 주말마다 대형 마트에서 장을 보는 게 익숙하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대형 마트보다 현지 로컬 시장이 훨씬 저렴하다. 해결책. 필요한 물품은 한 달 예산을 정해 미리 계획 후 구입. 할인 쿠폰이나 현지 앱을 활용해 현명한 소비. 4. 한국과 해외 생활비 비교 현실적인 계산. 월 200이면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지만 막연한 이야기로 끝날 수 없다. 구체적으로 계산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국에서 월 200만원 생활비 서울 기준. 월세 오피스텔 8만 100만원. 식비 6,070만원. 공과금 및 통신비 20만원. 교통비 1,020만원. 여가비 및 기타 지출 3,050만원. 총합 25만 300만원 이상 절약해도 월 200으로는 빠듯. 태국 치앙마이에서 월 200만원 생활비. 월세 콘도, 수영장 포함 3,040만원. 식비 4,050만원 로컬 시장과 음식 활용. 공과금 및 인터넷 10만원. 교통비 10만원 오토바이 렌트 또는 택시 이용. 여가비 및 기타 지출 3,050만원 마사지, 카페, 여행 등. 총합 15만 200만원 여유로운 생활 가능. 이처럼 같은 돈으로도 어디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결론 은퇴 후에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 60세가 넘으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잘 준비하면 은퇴 후에도 여유로운 삶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무조건 해외로 가는 게 정답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월 300 이상이 필요한 현실이라면 해외에서 월 200만 원으로 품위 있게 사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은퇴 후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소비 습관을 바꾸면 해외든 국내든 돈을 아끼면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라. 60세 이후에도 선택의 여지는 충분히 많다.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당신은 은퇴 후 어디서 어떻게 살고 싶은가? 이제 남은 건 당신의 선택이다.